이재명 후보 못 날린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린다 해서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 만든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국회가? 국회 비상대권은 탄핵이에요. 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며 반드시 이재명을 치겠다는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린다고 말했던 김어준 공장장이 이 말을 정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고 정정하며 사법부 박살낼 시나리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못 날린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대법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말인데 그날도 얘기했지만 항소 7일 358조입니다. 네, 항소의 재개 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 이유서 20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건데 근데 항소 이유서 기한 20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 27일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27일이면 지나간다고 했는데 20일을 빼버리면 항소 기간 7일만 남는다. 그러면 고법 이후 일주일 내에 대법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월 3일 이전이라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징후가 계속 등장하고 또 관련 제보도 제가 여러 건을 받다 보니까 정정합니다.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린다 해서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 만든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 날릴 수 있겠다 싶은 첫 징후는 뭐냐면 고법이 소송 서류를 네. 집행관 송달 촉탁했어요. 어디 촉탁했습니까? 그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법 그리고 자택을 관할하는 인천지법이 바로바로 움직였죠. 이게 이제 보통 우편 송달 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몇 주 걸리는데 처음부터 집행관 송달 촉탁. 네. 그리고 대법이 고법에 그 서류를 보낸 게 얼마 만에 보냈다고요?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고법으로 넘겼습니다. 당일 형사칠부로 배당이 됐고 당일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전부 당일에 빛의 속도로 해치웠어요. 대법이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파기환송 해치운 이유와 고법이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해치우는 이유가 어떻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거 대선 전에 이재명 유죄 확정해가지고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있던 재판도 대선 기간에 멈추는 게 그동안의 사법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재명 사건만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대선 전에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법부가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야, 광인 이유 맞네?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 규정이나 기일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무효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입니다. 그 위법성 따지는 것도 대법 아니냐? 셀프로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논리가 뭐냐? 들어봅시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거 이거는 이미 2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 드러난 것이고 그런 이유서라든가 소송 기록은 우리가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검토가 됐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지난번에 다 봐서 문제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방어권 침해 아니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규정인데 대법원이 그것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러나 침해한 것이 결국 판결의 유무효를 좌우할 정도의 것이냐. 이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대법원이 최종심이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해버리면 뒤집을 법적 제도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대통령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기일 변경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고 또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되면 한 번은 재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5월 15일 날 첫 번 공판이 열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16일 날 아마 바로 잡을 겁니다. 그날 공판을 종결하고 그날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15일이 목요일이고 16일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전례가 있나요? 전례라는 건 없지만 전례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를 준다 그래도 그 다음 월요일쯤 저는 판결이 선고될 예, 거로 예. 보고요. 이 고법의 기일 변경 신청 15일이면 대선 보름 전이에요. 네. 대선 후보인데 대선 보름 전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 말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출장 간다고 해도 한두 달 잡아준다고. 통상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지율 1위 후보가 보름 후에 대선이어서 선거운동해야 돼요. 전국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준다. 대선 이후로 보름만 연기해달라는 걸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재명 날리기죠. 그죠? 네. 서 교수는 안 받아줄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법이. 그거 받아줄 거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전제하에. 그래서 15일인데 그날 안 나가잖아요. 기일 변경 신 안 받아줘서. 그러면 하루는 재판을 못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6일에 바로 잡아가지고 선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재판부 마음이에요. 통상은 안 그렇게 하지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전례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6일날 선고할 수도 있고 시간을 더 줘봐야 그 다음 월요일 며칠이라고요? 19일. 19일.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상고예요. 이때부터 27일간이 보장됐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0일은 안 주고 7일만 준다는 거예요. 7일 일부러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상고의 권한이 불리한 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한테 7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22, 23 이때는 재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한테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6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7, 8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20일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대선이 넘어가겠지만 네. 대법원이 마음먹고 우리가 이 판결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기간에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야, 듣고 보니 매우 심각하죠. 만약에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저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법이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9일 만에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만약에 한 달 전에 누군가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들어봅시다. 고등법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15일 날 공판을 강행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고등에서는 거기서도 속도를 낼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고등 재판부를 탄핵을 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법 대법으로 사법부가 작정하고 저렇게 달리면 대선 후보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국회가? 국회 비상대권은 탄핵이에요. 네. 재판부가 또 있잖아요. 다른 재판부 배당하면 어떡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해가지고 또 거기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등에서는 사실 상고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재판부를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 반대 의견을 낸 2명을 빼고. 네. 다른 재판부 배당. 그 다른 재판부는 탄핵할 시간조차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24시간 전에 보고하고 최소 24시간이 필요해요. 네. 당일날 발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고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고등에서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바로 선고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법으로 가는데 그때 7일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7일이 주어질 때 대법원장 대법관을 다 탄핵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판사 몇 명이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해. 이게 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날린다는 건 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네. 이재명을 날리는 건 한덕수를 당선시키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무원법에도 걸리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 구태타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게?
이건 명백하게 대선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대선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100만 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전문가로서 듭니다. 들어봅시다.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불과 9일 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심리를 2번 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따져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6만 8천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뭐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졸속 재판이거든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 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예,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2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저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장하고 그 대법관들. 예. 고법이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네. 꼼수 중에 꼼수인데 상고는 불리한 쪽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유죄면 이재명이 상고하지만 7일이 그래서 최소한 보장이 되지만 무죄 선고하면 검찰이 바로 선고할 수 그렇죠. 상고를 써요. 7일 다 쓰지 않고 지난번에 그래서 하루 만에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법원에 약 14일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선고할 수 있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수호보에 해부해가지고 퇴전 시간 내에 판결해 버릴 수도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무서운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까지 계산에 넣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건 깜빡했네 하면 다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없는 거예요. 네.